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지금 좀 인사를 드립니다. 자, 몇 주 만에 지금 다시 방송에 복귀했는데요. 조금 PC 문제랑 이슈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한 근 2주 동안 좀 못 찍었었는데 별다른 이슈는 아니었었고요. 이제 PC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 해결하느냐고 이제 좀 찍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좀 대응했었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해석 같은 부분들을 일단 좀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표 내용들부터 한번 좀 이번 주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investing.com에서 이제 좀 나와주는 지표 내용들 한번 좀 해석을 좀 보실 텐데요. 자, 먼저 가장 좀 중요했었던 내용들부터 일단 좀 보시면 ISM 기준으로 저는 이제 좀 가장 또 중요한 내용 해석, ISM 이제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결국에는 이전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지금 46.4로 나와줬는데 이전치인 46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와주면서 여전히 50 언더를 지금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기 위축 뭐 이런 경기 침체로 좀 다가갈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굵직한 그동안에 우리가 좀 굵직한 이슈 뭐 몇 개만 얘기하면 뭐 이제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리먼 사태라든지 이러한 지금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을 때마다 50 언더로 특히나 더 가파른 낙폭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이거를 조금 데이터 5년 데이터로 이제 좀 맥스로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밑에 년 단위로 좀 보시면 50을 기준으로 지금 낙폭을 좀 언더로 좀 가져갔었던 결과들을 좀 보시면요. 뭐 사실상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쇼크 있었던 구간대, 그리고 이제 2000년대, 그리고 2008년 닷컴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쇼크 때가 이제 50 언더를 좀 보여줬었고, 지금 역시 이렇게 좀 가파른 낙폭을 좀 가져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환호를 하면서 여태까지 뭐 그렇게까지 낙폭이나 뭐 매도세를 좀 보일 만한 내용 이슈 자체가 좀 없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폭을 보여준다라는 건요, 조만간 어떠한 특정 이슈가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뭐 침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뭐 단기적이면 단기적이지만 일시적인 큰 낙폭 쇼크를 줬었던 시장 흐름의 데이터에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시장 자체를 사실상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보면 안 되겠죠. 어쨌든 50 언더로 계속적으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작년 22년도 11월부터 해서 49, 48, 47, 그 다음부터는 46대, 뭐 이 정도 라인대를 좀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50 언더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자체는요, 좀 부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흐름에서.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특히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신규 주문자 지수예요. 신규 주문 지수 자체도 최근에 낙폭을 계속 한없이 보여주다가 그나마 지금 2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42까지 떨어졌었던 이 데이터 자체가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47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예측치였었던 44보다도 높게 나왔었다라는 점 자체는요, 그래도 지금 현재 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 자체를 상쇄시킬 만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봤었을 때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봤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좀 플러스 요인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땐 50 언더를 계속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표 결과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는 좀 마이너스 효과 대신에 그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이번 주 발표됐었던 쫄트 보고서, 사실상 제가 지금 이번 주라고 얘기 드리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녹화 방송이라서 제가 지금 8월 3일 날 저녁 시간대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주 전에 이슈를 지금 좀 보고 계신다. 이미 발표됐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졸트 보고서 자체도 구인이직 보고서인데 사실상 예상치보다, 이전치보다도 낮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ISM 제조업, 뭐 신규 주문자 지수, 주문 지수, 그리고 이제 구매자 지수, 사실상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세세하게 일단은 좀 까서 본다라고 하면 각 산업군별로도 지금 현재 사실 지금 좀 긍정적인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기 힘든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를 좀 준비를 했었을 경우에 오히려 좀 지금은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가 우려가 아니고요, 경기 침체를 사실상 조금 피하기 힘든 결과값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뭐 구인 이직 상태라든지 지금 앞에 설명드렸었던 산업군별로도 뭐 화학공정, 지금 어떻게 보면 운송, 뭐 제조 공정, 뭐 할 것 없이 각각의 이제 좀 나와져 있는 세세한 내용 자체를 좀 봤었을 때 지금 현재 뭐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 긍정적이진 않아, 좀 부정적이야. 앞으로 지금 좀 미래를 좀 바라봤었을 때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 근 미래를 좀 바라봤었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값에 대한 설문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 부분 자체, 이 부분의 말이 무조건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향후 추세나 이제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건요, 소비 둔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같은 부분으로 좀 엮을 수가 있겠죠. 결국에 지금 현재 GDP의 70% 이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국 자체가 그러니까 소비로 70% 이상을 쓰고 있는 미국이 이제 완벽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국가죠. 소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좀 돌아가는, 경제가 좀 돌아가는 국가인데, 이 소비 둔화가 계속적으로 좀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기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좋게 나와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상 하향된 가이던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은 나름 선방하고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정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다음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환호하면서 달려왔지만 정말 하반기에서는 이 환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있었는데 뭐 예상치가 너무 낮았어요. 이전치보다도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는 결과값을 좀 생각해 봤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선방한 결과. 하지만 이전치보다는 지금 현재 낮게 나와 줬었다라는 점, 아직 제가 금요일장에 있는 비농업, 찐 비농업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고용 둔화가 나와준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시장에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추가적으로 빅 스텝을 가져갈지 뭐 그 이상의 뭐 울트라 스텝이라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 뭐 계속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는 사실상 그 부분의 영향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고용이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물가가 낮아지고 있냐 안 낮아지고 있냐, 그 전에 같은 경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더 낮은 금리로 올릴 것인지, 높은 금리로 올릴 것인지 낮은 금리로 올릴 것인지, 혹은 동결을 할 것인지, 금리 인하 시기를 빨리 가져올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시장의 결과값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그냥 데이터대로 해석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꼬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데이터 나와주는 결과값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원유 재고 자체가 이전치보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원유 가격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부추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원유 내용 자체는 좀 2부에서 좀 다루도록 할 거고요. 2부에서 이제 좀 원유 관련 내용 자체는 좀 다루도록 할 거고, 제가 일단 좀 목요일 날 나와주는, 제가 아직 조금 더 이른 저녁 시간대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서 목요일이랑 금요일 데이터에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목요일날 좀 있다가 제 시간으로는 나와줄 거고, 그 다음에 11시에는 이제 ISM 이제 비제조업,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이제 신규 수주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렸었던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50 언더를 좀 보여주면서 제가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좀 가져갔었는데, 오히려 서비스 쪽으로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다 지금 50 이상의 결과값을 보여주면서 플러스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결과예요. 거기에 비농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고용지수를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전치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좀 서프라이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어쨌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슈나 내용 해석으로 하방 압력 자체가 좀 멈출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이제 횡보장세라든지 좀 현재 결과값에서 좀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 보고 다음 주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주간의 좀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이 방송 외에 토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11시에
박스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좀 참여하셔서 추가적으로 본부장님이랑 저랑 가지고 가는 내용들, 새로운 또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좀 담으면서 일단 좀 이슈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요. 매일매일 이제 좀 변화하는, 그래도 실시간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이슈들, 내용들을 이제 저는 저녁마다 체크, 그리고 본부장님 오전마다 체크를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참여만 하셔가지고 무료 톡방에 좀 참여하셔서 그냥 계시기만 하시면 좀 좋은 정보 자료들 자체를 개별적으로 찾지 않더라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참여 자체는요, 현명한 사람일수록, 똑똑하신 분일수록 참여를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좀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음 주 이슈들 일단 좀 놓고 봤었을 때, 사실상 이제 앞에서 이제 월초마다 가져가는 이제 비농업 지표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수입 수출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해요. 시장 자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별 3개짜리 이제 지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슈로 좀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날 8월 10일 목요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뭐 사실 아직 예측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8월 10일 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표 내용 중에서는 중요한 날이고, 여기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이제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좀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어쨌든 단기적인 움직임 충격 자체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7월 데이터다 보니까 7월부터 유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고, 작년 7월을 기준으로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는 유가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던, 유가는 작년 기준으로는 떨어지고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가파르게 올랐었던 타이밍이 7월에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전에 6월에 발표됐었던 데이터보다 기저 효과가 훨씬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예상치나 그리고 이제 실제치 자체가 오히려 더 높게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점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부 내용은 여기까지 가져가고요. 일단 뭐 선물 종목들 일단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5,400까지 지금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드디어, 자, 나스닥 기준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드디어 우리가 얼마만이냐면요, 5월 8일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해서 이제 연장된 추세 자체가 드디어 21선을 한번 깼어요. 나머지는 터치는 보여줬지만 깨는 결과값은 없었습니다. 일봉상 깨는 결과값은 없고 계속 지금 무한 지지를 받아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갔었는데, 드디어 21선이 깨졌어요. 21선이 깨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최근 이슈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 자체가 이번 한 주 8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이 한 주간의 가장 큰 이슈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피치에서 신용등급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트리플 A에서 A 플러스로 일단은 한 단계 강등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장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강타를 하는 결과값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맹목적으로 지금 강등되면서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혹평을 가져가고 맹목적인 비난을 피치에다가 지금 미국에서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뭐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유 자체로 봤었을 때 향후 3년간의 미국 재정 악화와 연방정부 부채의 이제 증가, 그리고 이제 뭐 거버넌스 악화 등을 좀 꼽아서 일단은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미국 국채 지금 부채 자체가 연방정부 부채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미 연방정부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다 갚아야 될 빚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국이고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채를 보여주고, 이러한 부채가 어떻게 보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가져가는 결과 이게 해외에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 세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얘네가 국제신용평가사 3대 국제신용평가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먼저 등급을 하향했고 나머지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서 하향 조정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미국이 어떠한 악을 쓰고 발악을 쓰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되는 결과값이 되겠죠. 일단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단기적인 해프닝을 가져가고 다시금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 해석들이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면서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좀 따져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시죠. 작년 한 해 기준을 이렇게까지 지금 낙폭을 크게 가져갔어요. 매도세를 크게 폭탄을 보여주면서 가져갔고, 우리가 와 막 고점 대비 지금 막 80% 70% 빠졌고 이거 막 진짜 시장 자체 막 폭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22년도를 굉장히 힘겹게 가져왔었던 한 해였죠. 여기에 대한 이슈는 그동안 상승분에 따른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가져갔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충격으로 추가 하락을 계속적으로 가져갔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와 폭락 완전 그냥 1년 동안 내내 내리네, 미쳤네, 막 시장에서 이제 온갖 얘기가 좀 많이 쏟아지면서 곡소리가 좀 많이 났었는데, 자세히 보세요. 얘는요, 가는 움직임의 파동 자체가요 굉장히 좀 건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하락 파동을 계속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눌러주더라도 가파른 반등 한번, 그쵸, 뭐 우리가 이거를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표현을 가져가면서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또 낙폭, 큰 반등 흐름 자체, 다시금 매도세 비비다가 다시금 가파른 상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만 한번 보시죠. 결국에는 이전에 사실 최고점을 비교하면 좀 애매하죠. 최고점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 레벨대까지 올라왔었던 결과를 보시면요, 1월 한 달 동안 가파른 상승에서 단기 눌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원웨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 한 번의 조정이 없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부터 해서 지금 3월 달까지 하락을 보여줬으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는,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 가까이 되는 데이터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또 낙폭을 가져가다가 6월 지금 중순서부터 8월까지 두 달간의 상승 흐름을 또 중간에 보여줬었고, 다시금 낙폭. 사실상 시장의 올바른 움직임 변동성, 충분히 뭐 탈출할 기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낙폭을 가져가더라도 이전 반등에 따른 내용 해석으로 충분히 해석해 볼 만한 내용들이 앞에서는 다 담겨져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땠었나요? 묻지마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했었던 결과값이었죠. 시장 자체가 앞에 있었던 악재들을 다 소화시키면서까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뭐가 됐든 저도 이 방송에서도 좀 예전부터 계속 좀 많이 얘기 드렸었는데, 뭐 이런 구간대, 특정 구간대에서는 사실상 매도 관점, 지금 현재 종목들을 좀 어느 정도 청산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들을 좀 많이 설명했었는데, 이 이상 올라와 버리면서 좀 포기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간대들에서 눌림 해석은 적어도 나와줬어야 됐다라는 거죠. 최소 되돌림, 눌림 움직임 자체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 자체가 나와주지도 않고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럼 시장 해석을 보셨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하면 안 되는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죠. 지역은행 사태가 번지면서 SVB 사태가 지역은행들 전체적으로 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들 그 외에 세계에 있는 각각의 이름 있는 우리가 알만한 은행들까지도 번져가면서 뱅크데믹이라고 해서 너네도 괜찮아? 지금 재정 상태 괜찮아? 라고 좀 물어보면서 번지면서 이게 사실상 08 리먼 때를 좀 재현하는 결과가 아니냐, 큰 우려를 가졌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PTFP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결과값을 가져갔었죠? 결국에 여기서 강하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연준이 지역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은행들은 기존에 만약에 나 우리 힘들어, 어떤 벤처기업이라든지 큰 손이라든지 큰 돈이 좀 필요해, 나 돈 좀 뺄래, 니네 은행에서 좀 뺄래 했을 때 지금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은행의 기능을 잃는 거잖아요. 다른 데다가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돈 못 드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행 시스템이 아니죠. 언제든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내 예금을 다 줘야 되는 게 은행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PTFP 프로그램을 내면서, 시장에 내면서 연준이 지역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시장에 또 다른 유동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단기적이든 중기든 투자했었던 이 포지션 자체를 청산하지 않고, 이게 뭐 국채가 됐든 어떤 투자가 됐든 간에 이런 거 청산하지 않고 고객이 필요한 만큼 계속 돈을 주는 결과, 그럼 투자는 투자대로 유지가 되고 고객은 그 돈을 사용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푼다던가 새로운 투자를 가져가는 결과로 가져갔었을 때, 긴축을 그렇게까지 계속 보여줘야 된다 했지만 오히려 완화로 여기서 급격하게 풀어주면서 시장의 가파른 상승에 어떻게 보면 동조를 했었던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자체는요, 또다시 이 구간대의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결과값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AI 이슈들이 있었고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흐름을 많이 가져갔었고, 거기에 따라서 호실적까지 지금은 나와줬죠. 이미 떨어진 가이던스를 맞이해서 거기에서 나타나 있는 호실적.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면 이미 데이터 상황에서 오를 만큼 올랐어요.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앞에서 지금 382 잡아주고 여기서 상승 흐름 가져갔었을 때 이러한 쌍바닥 움직임 자리값에서 뭐 여기가 무조건적으로 끝이다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패턴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고점, 의미 있는 고점 라인 때까지는 터치를 잘 보여줬었던 자리값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050부터는 지금 현재 600포인트 가량, 그래봤자 고점 여기 대비 4% 하락을 보여준 자리값입니다. 그래봤자 지금 현재 결과값도 그래봤자 현재 같은 결과값을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 구간대가 정말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요, 얘에 대한 낙폭 해석 자체는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만약에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목표가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값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저항 움직임대로 지금 잘 나와 준다라고 하면 얘는
14,000을 깨는 이탈하는 결과값까지는 최소 하락을 보여줘야 되고요. 여기서 힘을 더 받아준다라고 하면요, 12,600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값이 12,000대가, 여러분들 12,000대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불과 5월달 초 구간, 그래서 지금 딱 5월 한 달, 6월 한 달, 7월 한 달까지 데이터로 3개월 만에 지금 들어올렸었던 자리를 최종적으로 강한 낙폭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눌러주는 자리값이다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데이터 해석으로도 그렇고, 현재 자리값 자체가 원래도 눌러줬어야 되는 데이터 내용 해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눌러주면서 넘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 이 고점을 맞고 떨어졌었던 자리값, 어떤 조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떨궜었던 내용인데, 나머지 기업들이 실적이 잘, 빅테크들이 잘 받쳐주면서 현재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앞에서 한 번 더 끌어올렸었던 내용 자체가 여기서 받아줬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표들도 그렇고 최근에 나왔었던 데이터들도 봤을 때 물가도 잘 떨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기대 심리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받쳐주면서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좀 탄탄하게 잘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증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 자체도 나쁘진 않고 지표 결과도 그렇게까지 하락을 크게 이어갈 만한, 추세를 크게 이어갈 만한 트리거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이 구간 내용 해석에서는 트리거를 잡을 만한 내용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하락 전환으로. 그렇다고 지금 이미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져 있었던 데이터들 해석으로 봤었을 때 추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도 이미 너무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익 실현 매물, 단기적인 가격 조정 필요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필요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만한 어떤 이슈, 내용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좀 종합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 피치 사태가 오히려 얘가 청바지 역할을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 현재 추세에서 눌릴 만한 지금 1차 신호탄 트리거를 제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얘네 말 하나로 계속 진짜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3년간에 이어지면서 이런 신용등급 저하에 대한 결과값으로 빠지면서 이런 내용 자체가 꼭 맞아 떨어진다는 아니에요. 그런 팩트는 사실 훨씬 더 뒤에 가서 결과값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지금 결과는요, 어떠한 좀 하나의 작용될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트리거가 결국에는 피치에서 야기됐었던 부분이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로 이번 추세를 한 번 더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숨고르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번에 지금 의미 있는 가격 조정 파동 자체가 한 번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전에 눌러주더라도 매도세가 계속 1년간에 보여주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펼치더라도 중간에 숨 쉴 틈을 한 번씩 줬었잖아요. 지금도 그 계산대로 해본다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나와줄 만한 타이밍이 한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번에 피치가 좀 톡톡히 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일단 좀 바라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주간 그 다음 주 추세 자체도 제가 원하는 자리값까지 터치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 관점을 좀 유지해 주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부 내용도 여기까지 가져가고요,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 3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한 주간의 추세 자체가 좀 낙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테마가 뜨고 있는 초전도체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월요일 시점에서는 이미 목요일 지금 결과 나왔고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뭐 폭락을 맞이한다던가 특정 일단은 뭐 좀 안 좋은 결과값으로 일단 좀 나와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눌러주고 있는 매도세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이 추세 자체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요, 단기간에 이제 국내 쪽에서도 이제 한번 한풀 좀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 2차 전지로 굉장히 좀 끌어올렸었던 지수 흐름세 자체가 약세장으로 지금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 대응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2부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 자체가 유가 내용인데요. 유가 상황을 지금 좀 보시면요, 이미 재고량 자체가 원유 재고량이 안 좋게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만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 상승세에 좀 찬물을 끼얹었었던 게 이번 피치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하락 내용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갔었던 이 강력한 매수에 찬물을 좀 끼얹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해석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단기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죠? 뭐 이전부터도 같이 좀 보여줬지만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었던 오일 가격 자체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엘니뇨 뭐 이런 현상들, 기후 이상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관측되면서 어느 나라는 막 거의 50도 폭염이 되고 뭐 이라는 이틀 동안 강제적으로 쉬게 하면서 정말 사람이 죽어갈 만한 지독한 더위를 우리 이 북반구 인구, 계절을 타고 있는 이 인구, 전 세계 인구의 80%가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었던 직면하고 있었던 결과죠. 거기에 따라서 뭐 태풍도 될 수 있고 지금 뭐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피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 기후 이상 이변이 생기는 것 자체가 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이런 좀 강력한 기후 이슈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요, 겨울은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앞에 여름이 강력한 이 기후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겨울 자체도 강력한 추위가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사실 가장 좀 중요했었던 부분 자체가, 우리가 어느 특정 온도까지는 사람이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거의 이제 뭐 영하 1도, 뭐 2도, 뭐 이렇게까지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 실내에서 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거의 대다수가 실내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하면 그 정도 온도에서는 정말 좀 낮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렇죠? 뭐 기름을 사용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낮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고, 뭐 어떤 가정에서는 조금 더 껴입으면서 그렇게까지 난방비에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영하 10도, 그 다음에 20도, 만약에 그 이상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사람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뭐라고 표현하죠? 불가피하게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전에도 그렇고 오일 가격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목놓아 정말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90달러 전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을 좀 보여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박자 쉬었다가 이제 다시금 강한 슈팅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 자체를 좀 예상을 하다 보니까 다시금 뭐 이전 고점까지는 사실상 정말 도달하기는 힘들겠지만서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자리값은 105달러대까지는 지금 역시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재미는 없었어요. 생각보다 따뜻했었던 겨울 기후를 맞이를 하면서 오일 가격의 상승을 많이 제한했었던 결과였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번 겨울은 그 전년도의 결과값이랑 좀 비슷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좀 보시면 결국에 앞에서 상승 흐름을 좀 잘 가져가다가 한 박자 쉬는 결과값들을 언제 보여줬었는지 한번 좀 보세요. 21년도에 대한 결과값을 우리가 지금 현재 8월 달에 지금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때 8월은 하락 추세를 가져갔었어요. 그럼 지금은 상승 추세에서 살짝 꺾이는 단계, 이 지금 8월 단계는 뭐 상승에서 조금 꺾어가는 단계 뭐 비슷하게 좀 바라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뭐 여기 상승에서 이제 꺾이는 단계 꺾여주고 나서 바닥 자리 값이 이제 8월 말부터 해서 이제 가파른 상승을 한번 똑같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박자 눌러준다라고 하더라도 가파른 상승 한번 좀 보일 수가 있고 이 정도의 페이크를 가져가진 않고 눌림 자리값을 가져가진 않고 이런 눌림 자리값이 발생을 하는 건요. 정부 개입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겨울에 지금 현재 전략 비축률이라든지 원유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놓고 바라봤었을 때는 이러한 낙폭 자체를 크게 가져가진 않고 단기 눌림 정도만 보여준 뒤에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80 언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일 가격대에서는요 선물을 모아가도 괜찮고요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는 ETF를 좀 계속적으로 끌고 가셔서 모으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오일 가격은 계절 한정 요인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봤었을 때 가파른 상승의 요인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 정말 계속 온도 자체가 기후 자체가 너무 춥다 한다라고 하면 1월달 뭐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 2월 뭐 할 것 없이 이러한 가파른 상승을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80달러 언더다라고 하면요 여기 구간대에서는 모아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모아가도 정말 괜찮은 타이밍.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3월 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미 100달러를 올린 상태에서 130달러대까지 단기적으로 끌어올렸었던 그 결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전쟁이 나냐 안 나냐로 아예 이슈조차도 몰랐었던 상황 속에서 올렸었던 결과 사실 작년 겨울 한 타임 쉬었기 때문에 이번 겨울 자체는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파른 드라마틱한 상승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집중해서 종목 자체를 지금 선별하면서 고르는 것 자체가 이쪽에 좀 많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관련 쪽으로는 오히려 정유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ETF가 될 수도 있고 선물 투자를 조금 더 중장기 흐름 자체로 좀 바라보면서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포트로 일단은 하나 지금 바라볼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0 언더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모아가면서 한번 중장기 올 겨울을 기준으로 하반기 주식은 제 생각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반기 주식은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아까 이제 좀 오일 재고를 좀 얘기 드리면서 한 번은 설명드렸었지만 자세히 보세요. 지난 3%대까지 떨어졌었던 CPI 결과에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했었던 게 무려 에너지가 30% 넘는 전년 대비 하락폭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3%대에 어떻게 보면 CPI 결과값을 야기시켰었거든요. 그러면 6월 달의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6월 달의 데이터가 6월 발표가 지난번에 나오는 거고 7월 데이터가 이번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주 목요일 때 발표되는 게 7월 달의 데이터예요. 그럼 6월 달을 한번 보세요. 22년도 6월이 여기 스타트에서부터요.
기간을 봤을 때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얘 가격의 평균 정도를 이 중심 정도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무려 115 정도를 대충 대략적으로 115, 뭐 더 낮춘다라고 하면 110 정도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유가 흐름, 그리고 이번 6월 데이터로 한번 좀 보세요. 23년도 6월 데이터로 한번 좀 보세요. 유가 가격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격 파동을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봤으니까 얘는 여기고, 여기에 대한 중심 자체가 70 초반 아니면 70 언더, 딱 요 정도 걸치는 구간이거든요. 70과 115 사이에 격차가 얼만큼 나는지. 그러면 다음 데이터는 한번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이제 7월 데이터를 좀 모아야 되겠죠. 7월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쭉 떨어지는 이 결과값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7월의 평균 자체는 100 언더 100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부근이겠죠.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그어 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정확하게 뭐 일수 따져 가지고 평균값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좀 다를 거고, 대신에 7월 데이터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가파른 상승과 하락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8월 데이터니까 이 상승분까지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이 바닥 대비 이 고점 상승까지 중심을 좀 연결하면 얘는 76이에요. 이걸 뭐 100이라고 두고 76. 그러면 차이 자체가 이전에는 45 정도 났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24 정도 대략적으로, 이거 좀 대략적인 데이터예요. 많이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평균값 좀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차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을 한번 지난 CPI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 에너지 외에 뭐 추가적으로 하락했었던 군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낙폭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럼 에너지마저 이번에는 기저효과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적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과연 이번 물가에서는 3% 언더나 아니면 3%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 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높게 나와주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 한 번 더 충격 줄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연준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금 만지작 거릴 수 있을 거라는 내용들, 그거에 대한 우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남으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정리해서 보시면요, 결국에는 시장에 좀 하방 압력 데이터 자체가 무수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ISM 제조업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올 하반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설문이 훨씬 더 많이 나왔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까지 하락을 주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단기 조정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가격대에서 지금 주가를 판단을 했을 때랑 이 바닥, 올해 1월 기준으로 이미 막 고점 대비 7-80% 맞았었던 이 종목 자체는 지금 싼 가격에서 한번 홀딩을 봐야지. 근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더 큰 오름을 계속 기대를 하면서 포지션을 홀딩하는 이 심리 자체는요, 지금은 더 이전보다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적고, 악재가 지금 좀 받쳐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도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이제는 슬슬 가지고 계신 종목들 수익 잘 보셨다라고 하면 청산 준비해 주시고요, 오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주시는 게, 포트의 비중 변화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괜찮다, 옳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도 여기까지 가져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